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조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에 몰린 돈만 530억 달러. 금 ETF가 5년 걸린 기록을 비트코인은 단 2년 만에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트코인이 뭔지, 왜 오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비트코인의 본질부터 장기 투자의 근거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돈에 대해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물건과 물건을 직접 바꿨습니다. 쌀이 필요하면 생선을 들고 가서 교환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선을 가지고 있는데 쌀을 가진 사람이 생선을 원하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엔 금화, 그리고 지폐. 지금은 대부분의 돈이 화면 속 숫자로만 존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이 진짜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군가가 보증을 서야 합니다. 작은 마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 2명이 거래를 할 때 서로를 믿기 어려우니까 마을에서 가장 믿을 만한 반장이 중간에서 장부를 관리합니다. 거래가 늘어나고 마을이 커지면 이 반장의 권한도 같이 커집니다. 모든 기록이 반장 한 명한테 쏠리는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은행이 그 반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맡기고 보내고 빌리는 모든 과정을 은행이 중간에서 관리합니다. 우리는 은행을 믿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9월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고 각국 정부는 수조 달러를 쏟아부어 은행들을 살렸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은행들이 세금으로 구제받는 동안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은행을 믿고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 겁니다. 반장이 마을 돈을 들고 도박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도박에서 지자 마을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빚을 메웠습니다. 바로 이 시기 한 익명의 인물이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은행이 없어도 되는 돈, 반장이 필요 없는 시스템. 이 사람의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그 정체를 모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이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일본인인지 미국인인지조차 모릅니다.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꿨다는 것. 2008년 10월 31일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지 약 7주 후 사토시 나카모토는 인터넷에 논문 한 편을 올립니다. 제목은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 지금으로 치면 비트코인 설계도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은행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든 믿을 수 있는 거래를 하자. 앞에서 봤죠? 은행이라는 반장이 장부를 독점하고 그 반장이 사고를 쳐도 우리가 대신 책임지는 구조.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반장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 반장 없이 어떻게 거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그런데 카카오톡 단톡방을 하시면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단톡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올리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만 몰래 그 내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록을 갖고 있으니까요.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거래 기록을 은행 한 곳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저장합니다. 누군가 기록을 조작하려면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해킹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장부가 딱 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곳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집니다. 리먼 사태처럼요. 비트코인은 장부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한 곳이 무너져도 나머지가 살아있으니까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상위 10%입니다. 비트코인의 핵심은 이미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채굴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굴. 이 단어를 들으면 광산에서 곡괭이를 들고 금을 캐는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비트코인 채굴도 본질은 비슷합니다. 다만 곡괭이 대신 컴퓨터를 쓰고 금 대신 비트코인을 얻는 것이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 10분마다 하나의 수학 문제를 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정답을 찾은 컴퓨터가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 수천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퀴즈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가장 먼저 맞힌 딱 한 명만 상금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그 상금이 50비트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3.125 비트코인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굴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검증입니다.
앞서 블록체인이 거래 기록을 모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채굴자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 곧 새로운 거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를 풀어야만 새로운 블록이 체인에 연결되고 그 안의 거래가 최종 확정됩니다. 비트코인을 만드는 동시에 네트워크 전체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채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일반 PC 한 대로도 채굴이 가능했습니다.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도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초기 대비 약 148조 배 어려워졌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동네 수영장 레인에서 수영하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축구장 크기의 데이터 센터에 수천 대의 전용 장비를 돌려야 겨우 경쟁이 됩니다. 이 장비들이 소비하는 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은 연간 약 150테라와트시, 작은 나라 하나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와 맞먹는 양입니다. 물론 이 중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충당되고 있지만 엄청난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걸까요? 바로 이 어려움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건 가치가 없습니다. 금이 비싼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캐기 어렵고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도 똑같은 원리로 설계된 겁니다. 어렵게 캐야 하고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한도가 있다는 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 몇 개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약속이 아닙니다. 프로토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설계도 자체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정부도, 어떤 기업도, 심지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 본인조차 이 숫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나 채굴됐을까요? 2100만 개 중에 이미 1999만 개가 채굴됐습니다. 95% 이상이 이미 세상에 나온 겁니다. 남은 건 고작 132만 개입니다. 그리고 이 132만 개마저 한꺼번에 풀리는 게 아닙니다. 2140년까지 100년 넘게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구 분실된 비트코인이 최대 400만 개로 추정됩니다. 비밀번호를 잃어버렸거나 하드드라이브를 버렸거나 주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이 비트코인들은 영원히 꺼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 영국의 제임스 하웨스라는 사람이 컴퓨터를 정리하다가 하드드라이브 하나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7,500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가치로 약 7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사람은 매립지를 뒤지겠다고 소송까지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자,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채굴된 1999만 개에서 분실된 400만 개를 빼면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1600만 개도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비트코인은 1600만 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공급을 더 줄이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반감기입니다. 비트코인은 4년마다 새로 공급되는 양이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한 블록당 50개가 나왔습니다. 4년 후에 25개, 그 다음 12.5개, 6.25개, 그리고 2024년 4월에 네 번째 반감기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3.125개만 나옵니다. 금이 매년 채굴량을 강제로 절반씩 삭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새 물량은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마저 잠겨 있습니다. 유통 공급량의 약 75%를 장기 보유자들이 팔지 않고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은 전체의 극히 일부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총 2100만 개 한도, 이미 95% 채굴 완료, 400만 개 영구 분실, 남은 물량의 75%는 장기 보유자가 잠금,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희소한 자산을 지금 가장 열심히 사들이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한때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불렀던 그 월스트리트가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 1월 10일이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겁니다. ETF라는 건 쉽게 말해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ETF에 몰린 돈만 53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약 70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금과 비교하면 확실해집니다. 금 ETF가 같은 규모의 돈을 끌어모으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단 2년 만에 그 기록을 넘었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금보다 겨우 17년 된 비트코인에 돈이 더 빨리 몰린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ETF가 사들이는 비트코인의 양이 새로 채굴되는 양보다 많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이 100개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100개 넘게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생산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관들이 뛰어든 비트코인, 실제 수익률은 어떨까요? 최근 1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153%입니다. 같은 기간 금은 34.8%, 미국 대표 주가 지수인 S&P 500은 33.1%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금의 4배가 넘는 수익을 낸 겁니다. 6년으로 기간을 들리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비트코인 1273%, 금 231%, S&P 500 180%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수익률은 진입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1년 최고점에서 샀다면 5년이 지나도 금보다 수익이 낮았습니다. 언제 사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자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반감기 사이클입니다. 앞서 4년마다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반감기는 4차례 있었는데 4번 모두 이후 1, 2년 내에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감기는 2028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얘기 뒤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77%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FTX 거래소 붕괴 당시 약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산의 4분의 3이 증발한 겁니다. 이 변동성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규제 리스크도 있습니다. 한국은 2027년 1월부터 가상자산 수익의 22%를 과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먼 이야기지만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암호 체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시해야 할 변수입니다. 비트코인이 뭔지 이제 아셨을 겁니다. 왜 오르는지, 희소성과 수요의 구조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되는지, 그건 저도, 누구도 대신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숫자와 근거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